최근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생숙 하나 빌려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전입신고가 필요 없다던데. 뭐 이런 말들이요. 생숙 일객실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지금 샌드박스 규정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생숙도 숙박시설이고, 외도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방업도 숙박입니다. 둘 다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꽤 달라요. 둘 다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제 구조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비교해보며 매물 난이도, 비용 구조, 수익 구조 측면에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에어비앤비 창업 꿀팁도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대장상 숙박시설입니다. 전입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전입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법이에요. 거주 목적이 아니라 숙박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외도민은 주택을 기반으로 한 제도입니다. 실제 거주 요건이 필요하고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생숙이 더 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명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은 굳이 생숙을 선택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외도민은 주택 시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숙은 공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임대 매물은 더 제한적이에요. 또한 건물마다 운영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관리단 동의 문제, 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운영 제한 규정 이걸 다 확인해야 돼요. 뭐 외도민도 쉽지는 않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을 사용합니다. 선택 가능한 매물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하지만 집주인 허가, 입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요. 생숙을 임대하면은 임대료, 관리비가 기본이에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 운영비 뭐 이게 고정으로 나갑니다. 외도민도 마찬가지죠. 공실은 나도 비용은 뭐 그대로 나가요. 그리고 생숙은 오피스텔형 소형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조상 객단가를 크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충 한번 계산해보면은 뭐 하루 평균 7만 원, 뭐 월 한 20일 정도, 3분의 2 정도 이제 가동했다고 했을 때 매출이 약 150만 원. 여기서 뭐 빠지면은 뭐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 소모품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겠죠. 뭐 이런 걸 제외하면은 객실 하나당 월 순수익이 100만 원 정도 넘겠죠. 평균 정도 10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비수기에는 가동률이 더 떨어져요. 물론 잘 채우시는 분들은 잘 채웁니다만 역시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생활형 숙박시설 일객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최근 규제 완화와 함께 나온 얘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식 법 개정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라기보다는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샌드박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증 특례를 말을 하는 거죠. 조건이 붙고 제도, 정비, 과정이 남아있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바뀔 수 있다는 영역이에요. 제도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구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숙박업은 지자체 해석, 건물 관리단 규정, 뭐 행정 기준에 따라서 좀 민감합니다. 초보 창업자가 이 정책 리스트까지 않고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반면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관광진흥법 기반 제도 안에서 이미 자리 잡은 구조예요. 신고 요건만 갖춘다면 운영 방식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 차이는 수익보다 더 중요한 안정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수익이 크지도 않은 구조에서 정책 리스크까지 안고 시작한다는 것은 초보자에게는 다소 불안정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도민은 주택 구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투룸, 쓰리룸 뭐 이런 식으로요. 가족 단위로 수요를 받을 수도 있고 객단가 설정이 유연합니다. 고정비를 잘 설계하면은 순수익 200, 300만 원은 뭐 요새 잘 하시는 대표님들은 우습게 버시고 계시죠. 소형 오피스텔이 아니라서 공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대비 매출 비율이 다릅니다. 객단가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숙은 소형, 이제 일객실 모델이고요. 외도민은 공간 활용 모델입니다.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숙박업은 청소 동선, 뭐 리뷰, 관리, 가격 조정, 시중 대응, 민원 대응 뭐 이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배우는 단계라면은 외도민이 훨씬 적합합니다.
운영 감각을 익히고 시장 구조를 이해한 뒤에 뭐 다음 단계로 뭐 단기 임대, 뭐 생숙, 다객실 확장, 뭐 다가구 주택 이제 일반 숙박업이죠. 뭐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은 생숙은 전입 신고가 필요 없고 숙박 전용 건물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이제 소형 구조죠. 한 객실의 수익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반면에 외도미는 주택 시장을 활용해서 구조 선택을 폭넓게 이제 구현할 수 있고요. 수익 설계가 유연하죠. 순수익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뭐 운영 감각 학습에 유리하고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저는 외도미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텔이나 생숙 점점 뭐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안정적이고 돈 버는 재미가 이제 있겠죠. 전입신고 가능하다면은 외도미 추천, 용돈이 아니고 직장인 월급에 순수익이 필요하다면은 또 외도민 추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따로 정리한 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창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에어비앤비 세팅 품목 정리한 엑셀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들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